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8월이 시작됐고 8월의 첫날 방송을 하는데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을 에어컨을 세게 틀어놔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고요. 예.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코로나 한번 걸려봤기 때문에 알아요. 네. 예, 요거는 좀 다른 감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 5세부터 시청이 가능한 국물 없는 기자회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대통령을 꼭 한번 출마해야 되겠다. 대통령 선거에 한번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 이유는 이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공약이냐. 만 5세부터 투표권이 부여된다. 정말? 예, 그래야 또 만 5세 되는 유권자가 생겨야 빨리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 7세에 결혼하겠어요. 논리가 탄탄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정상근 기자님의 그 자제분도 5살이 돼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우리 나이로 5살이고 이제 만으로가 이제 4세인데 그러면은 저희 아이부터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18년생이거든요. 네, 2025년. 2025년에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는데 그때 이제 19년생 1월에서 3월 아이들도 보내려고 하는 게 정부 계획이죠. 야, 그러면 격분 대열에 동참했겠군요. 그러게요. 좀 호흡을 가다듬고. 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희 와이프와 소주 한잔 전례 없이 정부를 강하게 선포했어요. 아니 우리 정상근 기자님 늘 선포했지만 그 가입한 그 아버지 어머니 카페 거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동네에도 카페가 있고 또 이제 동네 그 좀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그 나이대 아이들이 많은데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서명운동 돌고 있고요. 그리고 전례 없이. 평소에 이제 좀 약간 좀 보수적인 색채를 띄워주셨던 분들도 전례 없이 지금 강하게 근데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견된 참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업무 보고가 흔히 말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부다, 법무부다 이렇게 들어가면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쫙 공무원들 쫙 국장들 뭐 그렇죠. 쫙 해서 사전에 조율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이번 건 같은 경우가 뭐 새롭게 업무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역대 정권에서도 이거를 다 검토를 했다가 다 홀드를 시킨 겁니다. 네. 그 이명박 때도 그랬어요. 네, 다 홀드를 시킨 네. 거예요. YS 때도 이걸 근데 검토를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열받는 이유는 대체 왜 5세로 낮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옆에서 이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니 혹시 이거 아닐까요? 어떤 거요? 5세가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5세 훈이가 네.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했어도 그걸 주변에서 컨트롤하는 선수가 없다는 게 이 참사가 벌어진 거죠. 이게 진짜 이게 좀 그 뭐랄까요? 하여튼 이 교육 현장은 정말 상상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8살하고 7살이 뭐 같이 학교 간다고 뭐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8살 아이 때는 1개월 1개월이 굉장히 큽니다. 이 차이가. 그럼요. 네.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18년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19년생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동생들과 이제 한 반을 써야 되는 그러네. 건데 예. 이제 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수업 분위기가 잡힐까 그것도 우려가 되는 거고 또 반면에 이제 또 19년생 뭐 혹은 이제 20년생 먼저 가야 되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서 맞아요. 원래 지금도 7살에 갈 수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 갈 수 있어요, 학교에. 네. 네. 근데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적어도 이제 발달 과정을 좀 따라가야 한다는 게 그렇죠. 지금 다들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사실 가장 부모님들한테 제일 큰 거는 이게 지금 학교를 가면은 학교가 유치원보다 빨리 끝나요. 네.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럼요. 왜냐면 중일반 이런 게 네. 없잖아요. 예. 유치원은 돌봄이 있는데 네. 학교는 돌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방과후 학교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네. 그 신청하기가 타이트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벌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8살 때만 돼도 이게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일찍 끝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아이 엄마들이 그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이 네. 크게 늘고요. 경우에는 예. 그렇게 느는데 근데 그거를 1년 더 앞당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런 지금 대안도 없이 그냥 박순애가 그게 하도 논란이 나오니까 박순애 총리가 고작 한다는 말이 그러면 1개월씩 당겨가지고 12년 동안 하겠다는 게 완전히 그냥 지금 대안인데 불이 났는데 석유를 붓고 있죠 지금.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이거 그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지금 야, 네. 그 말씀하니까 또 생각납니다. MB 때. 아니, 차량을 이용해서 부산 가면은 하루면 가는데 네. 하루가 뭡니까? 반나절이면 가는데 왜 굳이 한반도 대운하로 가야 되느냐? 3일 걸리는 한반도 대운하를 그러니까요. 통해서 네. 왜 물류를 이동해야 하느냐라고 하니까 MB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뭐 그러면은 뭐 3일 전에 보내면 되겠구만. 네, 그때도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막 네. 관광 목적이었다가 네. 막 그렇지. 물류 목적이었다가 이게 계속 바뀌는데 예. 지금도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아니, 아까 이거는 전에, MB 같은 경우에는 그냥 4대강이고 물류에 국한되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장 자녀 직결되는 문제예요. 아니 그 뭐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문제예요. 8살짜리 아이 중에도 사실 똥오줌을 못 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 5살을 보낸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실까? 안 해줍니다. 아니 뭐 우리 선생님들이 뭐 무슨 교육자적인 뭐 열의가 없다거나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게 도와주시겠죠. 이게 선생님들 도와주실 텐데.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수업이 이제 그 원활하게 진행이 안 정상적으로 되겠죠.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저 유치원 또 어린이집 그 초등학교의 그 우리 교육자들이 할 일이 달라요. 뭐 또 이제 그 어떤 그 보육과 교육의 그 이 어떤 대상과 기술이 또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요.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역할이 다르고 그런데 그걸 뭐 대책도 없이 그냥 1년 앞당긴다? 이건 뭐 아무런 개념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리고, 저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윤석열 음, 대통령이 네, 어찌됐든 이 건 하나로 교육계에
진보 보수 대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아, 변희재 김용민만이 아니라. 완전 예. 교총 종교조. 예. 심지어 네. 한국 사립 유치원 그러게요. 한유총도 네. 거기서 한유총도 지금 분노해가지고 예. 이건 한유총도 용서 못해. 아 대단합니다 진짜. 예, 그렇습니다. 아유, 뒤에 한번 봐주시죠. 예, 뒤에. 아유, 대단하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 지금. 예. 아 이거 고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쪽발 상태로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렇게 계셨어요. 아, 예. 네. 오늘은 어디로 쳐들어오지 않겠죠? 아, 예. 지금 이분이 고정이 되셨으니 저희는 네. 고정해서 내려오시죠. 예. 원래 오늘부터 휴가 간다 그랬잖아요. 아, 네. 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계속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네. 거기서 술 마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예. 휴가 자체가 취소된 것처럼 언론 네. 보도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 네. 이 나라의 기레기들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밖에 안 나오고 술 처마시겠다 이렇게 보도하기는 좀 어렵겠지. 그냥 거기 있을 거면 그냥 용산에 나오냐. 그게 휴가입니다. 집에만 있는 것도 휴가예요. 어? 휴가에 집캉스. 어디 떠나지 않는다고 생색내는 것 같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전국 구상에 들어갔다고. 뭐 네. 호캉스 얘기도 나오고 전국구상 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일주일 동안 휴가 간 것도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다고? 어? 뭐 도대체 고생한 게 뭐가 있다고 갑자기 또 휴가를 가나? 전략이라고 봅니다. 일주일 동안이라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예,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얼굴과 몸을 감춘 것이다. 그 현재로선 가장 그 강력한 방법이긴 하죠. 나오는 족족 지지율 반등을 지지율이 위해서. 떨어지니. 예.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에 오히려 계속 있기 때문에 빵이라도 사러 나오지 않을까. 빵이라도. 계속 집에만 있는 네. 것은 경호원 노출이 안 시키겠지, 되는 게 설마. 어렵겠다. 경호원 시키겠지, 뭐. 지가 안 나오겠나? 시켰는데. 지금이라고 시킬까요?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뭐, 잠깐 휴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휴가 때 뭐 하실 건지 좀 뭐 계획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아무 계획이 없네요. 네. 집에만 계신다. 네. 알겠습니다. 집에만 계신다. 대통령과 코드를 맞췄어요. 결을 같이 합니다. 예, 코드를 맞췄어요. 네, 코드를. 시대에 또 이제, 예. 네. 자, 우리 이제 정상근 기자는 저도 아직 뭐 이렇게 딱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네. 집에만 계신다는 얘기. 아직 집에는 없을 겁니다. 집에는 없어요. 예. 집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 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집에만 계신다. 김용민 TV가 휴가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네. 아니도 우린 매일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 네. 매일 나오시는 건 아니니까 뭐 어느 날 이날 월요일 빼고는 다 이제 한번 다녀오실 만한 시간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예, 다 집에만 계시는 걸로 네.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 휴가를? 저요. 그 네. 검찰청사에 아, 가서 네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네네. 아, 서초동 좋죠. 예. 서초동 아닙니다. 저기 어디로 가나요? 서부지검입니다. 아, 서부지검. 네. 네. 서부지검은 마포인가요? 마포경찰서 네네. 맞은편. 네. 네네네. 서부지검은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님 때문에 갔었어요. 김장겸이 네. 옛날에 우리 둘을 고소했죠. 그렇죠. 고소해가지고 같이 갔었어요. 네. 예. 갔다가 이제 한강에서 치맥 한잔 드시면 돼요. 예. 사실 그때 제가 조사받는 동안에 게임 캔디 크러쉬 소다를 무려 25단계를 건너뛰었습니다. 예,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예.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조사를 받는 동안에. 네. 예. 뭐 조사가 여러분 길지 않아요. 뭐 상당히 길 것처럼 예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답하는 과정에서 이 받아치는 거 있잖아.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게 한 1시간 반 걸려요.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확인할 때. 또 확인하는데 확인하고. 시간이 예. 걸리죠. 그래서 나는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조사받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왜 그건 안 카카오톡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심지어 조사받을 때 네. 독수리 타법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음. 제가 쳐드릴까요?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면 너무 느려 진짜. 너무 느려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타도 많습니다. 예. 오타를 그 사람이 오타를 친 건데 굳이 내가 이거를 뭐 교정할 필요도 없는데도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또 뭔가 뉘앙스 하나가 뭐 잘못되면 또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골치 아프죠. 제가 지난번 마포경찰서 나가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진술 거부권. 그때도 뭐 진술 거부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고약한 그 수사관은 이런데 네, 진술을 거부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내가 목이 아파가지고 고개를 퍽 숙이고 진술을 거부합니다. 이러면은 지문을 넣습니까? 지문을 넣어요. 지문. 네. 진술을 고개를 거부합니다 하면서 이때 고개를 떨구었다. 이런 거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거기를 진술을 빳빳이 거부합니다. 들었다. 뭐 로봇처럼 그렇게 진술을 거부합니다. 예.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봉욱 씨 검찰에 가서도 그런 전략으로.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전혀 뭐 떨거나 걱정되거나 염려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누군가는 굉장히 떨고 염려하고 공포에 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서부지검에서 바캉스를 보낼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검캉스. 네. 자 그래요. 네. 오늘 우리 김묘성 네. 장군부터 이야기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가짜 뉴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아시기 때문에 요거부터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주간조선이 있었죠. 류삼영 총경이 과거 조국 수호 집회 참석 인증을 했다라고 오보를 냈다가 바로 삭제를 했었습니다. 26일 오전이었는데요.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과거 행적들이 주목받고 있다. 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류삼영 총경이 누구냐?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네. 하신 분이었는데 그 총경 회의를 소집했다가 바로 이 대기발령 내려가는 길에 받았던 분이죠. 예, 이분이 또 지금 사실 선두에 서셨기 때문에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충분히 각오했을 겁니다. 예, 그동안 윤석열이가 해온 수법들을 그렇죠. 뭐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내가 나섰다가는 내가 바로 정 맞겠구나. 모난돌이 정 맞는다. 예, 예. 정 맞겠구나. 아마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간조선이 제기한 의혹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촛불 집회에 나갔다 뭐 이런 거죠. 네, 일단 예.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니었고요. 예.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진까지 첨부해서 기사를 썼었죠. 네. 지난 2019년 조국 수호 집회에 참여한 뒤에 인증 사진을 남겼다가 논란이 되자 1시간 만에 삭제했다. 라고까지 보도를 했고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정정이나 뭐 사과는 없죠. 정정이나 사과 없죠. 없어요. 단지 예. 삭제만 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면 조선일보가 아니죠. 아니 예. 근데 저는 방금 김묘성 장군이 얘기한 그 삭제되기 전에 네, 요즘 구글링에다 흔적이 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진을 봤거든요. 네. 달라요. 전혀 다른 사람.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용민을 민동기로 착각하고 얘 여기 왔다 이렇게 한 거야. 착각이 안 되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이 뒷모습 보고 저건 김용민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비슷하게 풍채가 비슷하니까 오해할 만도 하겠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없이 네. 완전히 다른 사람. 풍채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얼굴. 네. 얼굴이면 뭐 더더욱 유삼영 총경인지 아닌지가 확연히 구분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면이었고요. 예. 게다가 예. 이미 조선일보가 예. 2019년 그 당시에 예. 해당 간부가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단 소속 A 총경이다 예. 라고 이미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페북에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했다고도 보도한 바가 있어요. 네. 근데 주간조선이 이번에 쓴 거였죠.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건 실수라고도 볼 수 없이 아예 그냥 이렇게 삭튀 했지만 류삼영이는 저쪽 편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그러게 충분했죠. 왜냐하면 그거 나온 이후에 기사가 삭제되었지만 네. 많은 기사들의 다른 기사들의 댓글에는 조국 집회 나가더니 진작 알아봤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많이 실제 달렸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논평까지 했어요. 공격까지 했어요. 네, 논평은 아니지만 네. 류 총경을 향해서 정치하고 싶다면 국민 속이지 말고 신성한 경찰복 벗고 나서라 라고까지 일가를 했었어요. 그 촛불 집회 나간 사람은 지금 윤석열이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됩니까? 반대할 자격이 없어지나요? 그러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경회의를 그냥 정치적이다 뭐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네. 네, 그랬겠는데 그것도 이제 그나마 헛발질이었으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의심하는 게 이게 그냥 단순 실수 헛발질일까?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삭제된 사진을 딱 보고 아무리 봐도 유삼영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없어. 없어.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기사를 일단 송고를 하고 그렇지. 삭제한 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미디어널이 기사를 쓰니까 알지. 근데 그 미디어널 기사를 본 사람보다는 주간조선에 그게 기사화가 됐고 그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사람들이 그것만 내리에 남아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정치하려고 이걸 하는 거구나. 이걸 의도한 게 아닐까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 일단 한번 분탕질을 쿡 해서 그쵸. 네, 그쵸. 뿌옇게 만든다. 그러니까 일단 뭐 그게 사진을 뭐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기사를 쓴 의도 자체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고의적이었다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 저 아니. 얼음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얼음 넣으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예. 아니라 넣어도 되는데 그럴 거면 뜨거운 물을 왜 받았는지 궁금해서. 그게 너무 아니라 뜨거워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내 모르겠습니다. 앞에 여기 내 앞에 김용민 이사장이 네. 이게 얼굴 있잖아.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손만. 맞아요. 아니, 뜨거운 물을 받았는데 너무 뜨거운 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얼음을 좀 넣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럴 거면 왜 뜨거운 물을 받았는가. 네, 그래요. 아마 그 너무 얼음물 넣으면은 너무 추워서 또 따뜻한 물을 넣을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컨디션이 또 안 좋은 상태죠. 아, 지금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기침 감기, 코 감기가 네. 있어서. 따뜻한 물이 좋죠. 그럴 때. 예,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류삼영 총경이 그 언론중재위원회로 가셨으면 좋겠네. 그러게요. 예, 그거는 아주 명백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볼 여지가 없다면 고의라고 봐야 돼요. 언론인들이 이게 기사 하나 내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그 온라인 디지털 퍼스트라서 빨리 네.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합리화가 됩니까? 우리가 좀 급하게 기사를 올리느라고 그랬다. 이게 합리화가 되냐 이거? 말이 안 당연히 안 되죠. 예. 뭐 어쨌든 최소한 그 커뮤니티에서 그런 걸 봤으면 음. 그 당사자한테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그리고- 그랬다면은 그런 기사가 안 나왔겠죠. 그리고 삭제하기 전에 사과를 하고 사과문이라도 걸어놓던가. 정정 올리고 그래야지. 전혀 그런 거 조선일보 없었습니다. 사전에 사과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놈들은 특히 조선일보는 아주 좀 악착같이 집요하게 이렇게 우리의 그 권리를 찾아야지 저 친구들의 양심과 선의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주간조선이 일단 속보를 냅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주간지인데. 네. 어? 요즘 인터넷에 다 해요, 다. 월간조선도 그러더만 보니까. 다요, 다. 예. 네. 월간조선 한 달에 한 번만 내. 주간조선 한 주에 한 번만 왜냐면 내. 개간 조선은 없나? 예전처럼 예. 그게 안 팔리잖아. 네. 그러니까 그 매체들도 인터넷에 뛰어들지 않으면 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월간 산도 있어요. 월간 산. 네, 조선일보 야, 계열사입니다. 산에서 팔아. 그거. 월간 낚시도 있거든요. 네. 낚시터에서. 낚시터에서 건져 그냥. 그거는. 잘 팔릴 거예요? 살에서 팔릴 거예요? 낚싯줄로 뽑아냈는데 봤더니 월간 낚시야. 예, 얼마나 좋습니까? 더 네네. 복잡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와주시는 건가요? 최신호를 뽑으신 분은 방어를 한 마리 드립니다. 예. 좋다. 예. 그래요. 요즘에 우리가 저널리즘 네. 월간 신문으로 개편을 했는데 요즘 정말 좋은 신문 읽는 분들이 없나 봐요.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이 반향이 없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지난주 말에 윤석열 타도 집회 촛불 전진이 주최한 진보 단체가 주최한 집회 나가서 나눠드렸는데 와 그때는 아주 공짜라서 그런지 아주 그냥 네, 공짜라서 그렇습니다. 불티나게 그냥 네. 다 사라졌습니다. 네네. 보통 불티나게 팔려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간지나 월간지 애들이 종이로는 안 팔리니까 이렇게 인터넷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그쵸. 뭐 속보 경쟁을 하는 모양인데 아니 이럴 것 같으면 뭐 주간지가 왜 있고 월간지가 왜 있어요? 맞습니다. 다 그냥 같이 그냥 인터넷 언론으로 뛰어들든가. 그렇지. 그냥 뭐 다 계열사 다 하나로 합쳐서. 네. 그냥 조선일보 하나로 내. 뭐 무슨 큰 차이도 없네. 가짜 뉴스에다가 잘못 내도 사고 한마디 없는 모렴치 뉴스에다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주간조선, 월간조선 이걸 나눠.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 네. 최근에 왜 뉴욕타임즈가 I was wrong 그 기사를 내가지고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네. I was wrong이 뭐예요? I was wrong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오보나 이제 과오를 뉴욕타임즈에 맞아. 이른바 노벨상을 탔던 폴 크루즈먼 이런 사람들도 네. 내가 예전에 썼던 칼럼 있잖아. 네. 여기서 어떤 부분은 내가 틀렸다. 라고 해서 반성하고 자성하고 이게 칼럼니스트 한 8명이 정말 엄청난 기획을 이렇게 한 거야. 한마디로 내가 예전에 이런 칼럼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 틀렸다. 네. 미안하다.
반성할게. 뭐 이런 거거든. 그것도 막 세계적인 석학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딱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I was wrong이라는 그런 거를 한국에서 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어지간한 칼럼 쓰는 사람들은 한 10년 계속 We are the wrong. 아니 오보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we were wrong. 칼럼 썼던 무슨 정치학자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뭐 예측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아니 한 달 후 대한민국 그러니까. 중앙일보 아, 이정재, 맞네. 네. 중앙일보 이정재. 그 칼럼이 대표적이죠. 요즘 저 윤석열 자문위원회 들어갔더만 보니까. 예, 그래요. 근데 그 주어만 좀 바꾸면 한 달로 대한민국이 정말 놀랍다. 여기다 적용시키면 맞아. 그러니까 5년 한 달 후 뒤 대한민국. 예, 이런 거면 딱 맞았을 뻔했습니다. 예, 아이고, 5년 참. 한 달 후 대한민국. 예, 알겠습니다. 야, 이 주간조선이 진짜 세상이 다 아는 너희들의 오보인데 이쯤 되면 사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어? 사과한다고 뭐 어디가 덧나니? 야, 사과 안 한다고 너희들이 가짜 뉴스의 온상이 아니게 되니? 어? 더 그냥 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이건 그냥 퉁치고 가 빨리. 퉁치고가 아니라 이걸 좀 이거 좀 정리하고 가. 아니, 감기 때문에. 도와주시네요. 레드 썰! 예.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예, 예. 저 얼음을 더 타시죠. 나 얼음 물 좀 더 넣어주세요. 물 좀 시원한 물로. 예. 시간을 드릴게요. 감독님, 네, 시원한 물 좀 주세요. 예. 아유, 나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김유성 장군 네, 또. 하나 짧게 할게요. 짧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요.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 김모 씨 숨졌잖아요. 네. 근데 김모 씨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의 전 사무관 배모 씨의 지인이었다라는 건 아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JTBC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단독 보도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기사를 좀 말씀드리면요. JTBC는 우선 그 숨진 김모 씨가 살던 곳이자 네. 숨진 채 발견이 된 곳, 그곳의 등기 내역을 조회를 했습니다. 네. 조회해 보니까 그곳은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 명의의 다가구 주택이었고, 그리고 숨진 김모 씨는 배 씨 집에서 살면서 카드를 빌려줄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JTBC가 보도를 그 합니다. 카드는 법인 카드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겠죠. 개인 카드를 개인 카드. 빌려준 거죠. 개인 카드를 빌려줘서 카드깡에 쓰이게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지인의 증언도 담아요. JTBC가 뭐라고 담냐면요. 둘은 결혼한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결혼한 관계인 줄 알고 있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혼 관계다? 뭐 그렇게 그런 뉘앙스를 풍기었나 보죠. 풍기는 그런 워딩을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온 후에 국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숨진 김모 씨가 참고인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가능. 있는 요거를 두고 카드를 빌려주고 같이 살 수도 있었다라는 걸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카드를 빌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이득을 취하는 관계, 뭐 경제적 공동체였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것도 경기도 법인 카드를 이용한 경제적 공동체라는 전제가 꼭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기사에 없었어요. 그냥 그렇다면은 이거는 살았을 한마디로 법한. 이 김모 씨가 이 배모 씨하고 같이 살았고 뭐 둘이 뭐 사실혼 관계인지 뭐 하여튼 동거 관계인지 네. 뭐 그게 그거지만은 뭐 하여간 둘이 그런데 그 둘 사이에 그 이번 뭐 법인카드 사건과는 무관한 그렇죠. 개인 간 어떤 뭐 이런 관계에서 빚어진 뭐 사건들을 갖고 이제 야 너 피의자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했고 그래서 이 김모 씨가 여기에 압박을 느꼈고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이것도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좀 많이 나은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예. 그 기사를 보고 국힘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카드깡의 의도를 인지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요소는 참고인 누구에게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JTBC는 카드깡에 이용당한 여러 참고인들과 그 배 씨의 관계가 드러날 때마다 그 개인적인 그 관계를 단독으로 보도할 것인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또 결혼한 관계는 아닌데 결혼한 관계인 줄 알았던 이라는 그 비밀스러운 분위기로 약간 본질을 흐린 오류를 범한 것 아닐까라는 저는 의문이 그 생겨서 부분은 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처음에 그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참고인이었다. 네. 단순 참고인이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멘트가 모든 매체에 다 나갔어요. 맞습니다. 경찰이 한 말로. 경찰 관계자 멘트로 다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생뚱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난 그 멘트도 굳이 경찰이 왜 그런 멘트를 했을까? 그러면 제가 오히려 의심했던 부분은 그거였죠. 이게 나중에 좀 기자들이 만약에 좀 파헤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혹시 수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뭔가 위압, 네.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는가? 오히려 이게 저는 관심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죠. 불러가 조사할 수 있는데 그게 수사관들이 사실과 진실만 파악하는 사람들이냐. 목적 의식 없이 얘를 어떻게든 뭐 송치든지 기소든지 해야 될 것 같아. 나아가서 구속이든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려면 뭔가 답을 끌어내야 하는데 미진한 답을 자꾸 한단 말이지. 그럴 때 이 사람들을 상대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안 그랬습니까? 우리 검경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영장 칠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건 한번 우리가 시비 걸 수도 있을 텐데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모 씨가 그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은 못 합니까? 우리 기자들이 참고인 조사하면서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뭐 있는 사실인지만 묻고 넘어갔느냐 이거예요. 당신 이랬잖아, 맞잖아. 이거에 대해서 계속 부인할 거야? 이거 강제 수사로 전환 될 수 있어. 이렇게 압박 안 했을까? 이것도 의문으로 가질 만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중계 보도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또 반박하는 발언, 이걸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발언, 이 발언만 지금 따옴표로 인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계속 봤던 부분은 처음에 경찰 관계자 멘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단순 참고인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제가 처음에 그 멘트를 보면서 갔던 생각은 단순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이상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취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 알아보는 저는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사람이 죽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워낙 조심스럽게 얘기할 사안이라서 그런데 과연 그냥 단순 참고인이었고 그렇게 해서 뭐 문답하다 돌려보냈다 이 정도면 왜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게 이재명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냥 불행한 결말로 간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어떤 모종의 그 기획 의도를 갖고 이 사람들에게 막 그냥 토끼몰이식으로 계속 추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야 이러다가 내가 뭐 구속을 당하겠다 이런저런 불이익 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이것도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불행한 어떤 사건의 그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다면 왜 이재명 주변 사람들만 이렇게 계속 목숨을 끊느냐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게 있어요.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입니까 이게? 그 얘기가 좀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 이제 요새는 이제 방송 방송 뉴스도 거의 그러던데 예전에 이제 JTBC가 우리 이제 단독 표기 안 한다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뭔가 좀 빠르고 그냥 뭐 이렇게 어설게 설있게 그렇게 전달하기보다는 뭔가 잘 이렇게 숙성시키고 잘 조각을 잘 맞춘 보도를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런 의미로 거의 확인된 보도만 하겠다 네. 이런 거죠?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손석희 사장이 나가고 그 뭐 JTBC 시청률이 떨어지더니 그 어느 순간부터 JTBC가 이 건뿐만 아니라 이 다른 건들에 있어서도 자꾸 지역적인 문제를 네. 굉장히 이제 해석을 통해서 보도를 하는 습성이 이어졌어요. 홍정도 네. 이게 바로 홍정보도입니다. 공정보도와 아니, 좀 다른 네. 홍정보도. 우리 홍정 또 형님께서 온라인에
그 클릭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의혹이 있을 수 있죠.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의혹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취재를 해서 본인들이 찾아낸 사실들이 있을 테고 그렇죠. 근데 이 사실들을 맞춰서 아 저쪽에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죠.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혹은 뭐 뒤이어 후속 보도를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내보내도 내보내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다 구성이 돼서 내보내 왔던 것이 우리나라 좀 그 그쵸. 과거의 좀 방송 보도의 좀 습성이었는데 근데 JTBC가 계속 단독 장사를 달고 나가면서 이 전체 그림이 아니라 요만큼 귀퉁이에 있는 작은 종이 하나를 들고 와서 바람 여러분 이거 몰고 보라고 이렇게 네. 바람을 그 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세컨 리포트였어요. 네. 네, 관련된. 매우 비본질적인 사안이에요. 네. 두 번째 뉴스. 네. 네, 결혼한 그리고 관계는 아니지만 결혼한 관계인 줄 알았더니 핵심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를 냈으면은 그 후속 보도로 이 우리가 보여줬던 이 종이 쪼가리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전체적인 그런 그렇죠. 흐름 기사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예요. 여기까지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한 습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 예. 클릭을 위한 용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클릭 장사. 뭐 JTBC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방송사들도 요즘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네. 자꾸 이제 단독 욕심, 뭐 속보 욕심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를 독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는데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불성실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이재명 의원이 십수년째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정권 4개 정권으로부터 계속 털리고 있어요. 계속 털리고 있다고. 털면서 그냥 털기만 했을까요? 어느 정권 때는 이재명에 대해서 뭐 한 건이라도 제대로 된 거 입건하면은 너 몇 개급 특진이다. 이런 설이 관가에 돌았을 정도입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이재명은 표적이었는데 물론 이재명 의원에게 뭐 아무런 뭐 무슨 적이 흠결이 없다. 그걸 어떻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지난 정부 이명박 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털어서 뭐가 나오게 됐다. 이걸 입증하는 수사관은 대박 나는 그런 구조였다는 점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래서 무리한 수사가 계속 이어졌던 것이고 무리한 수사가 날마다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 씨가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다. 아주 그냥 간 크게도 뭐 공금 같은 것들을 그 뒷주머니에 입마이 포켓했다. 이게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저는 그건 저는 그래서 이재명을 향한 아주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그 주변인들을 계속 털고 위협하고 그래서 야, 너 우리가 원하는 답 안 하면은 너희들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분들이 압박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아닌지. 아니 자꾸 이렇게 그 죽음의 뭐 이면에 뭐 이재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반대의 관점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그 개념 없이 그냥 막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뭐 쉽게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사안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언론 보도는 이재명의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간다라는 건데, 네. 그 얘기는 솔직히 또 돌려서 얘기하면 이재명이 죽인 거 아니야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언론 보도의 그 뉘앙스를 보면. 네. 그러니까 너는 내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넌 오늘 자살해야겠다. 이랬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게? 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공당의 후보가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표를 얻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뭐 상상도 잘 안 될 뿐더러 뭐 어쨌든 그런 식의 보도를 하고 싶으면 그거에 맞는 증거를 가져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팩트를 네. 가져와서 자기네들 보도를 뒷받침하면 되잖아요. 계속 분위기만 이렇게 흘리고 있는.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정치인들 발언만 가지고 지금 네. 하니까 네, 뭐 이렇게 맞아요. 뭐 저랑 뭐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마치 이제 언론사에서 그 포털에 이제 뉴스에 제공을 그쵸.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서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섣부르고 위험한, 네.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우리 정상근 기자가 친구들하고 술 먹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왜냐면은 마지막까지 술을 드시는 분은 우리 정상근 기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센 애 있어. 누구? 네. 저를 대리 태워서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요? 네.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이름 네. 좀 대시죠. 이름을 대긴 좀 그렇고, 네, 그 친구랑 이제 한 20살에서, 군대 제대했으니까 22살에서 3살까지 거의 뭐 매일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항상 둘이 이제 만나면 소주 한 8병, 예. 둘이 같이? 네? 둘이 같이? 적으면 이제 8병, 뭐 단둘이 많으면 한 8병 이요? 10병, 예. 그리고 이제 맥주를 한 3,000씩 이렇게 마시는. 매일매일. 네. 전 매일매일? 네. 이런 친구는 빨리 저 외계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와. 이 정도 주량이면 위험 인자입니다. 사람의 주량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우리 둘은 모두 비만이 되었죠. 요새 어때요? 요새. 네?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요새는 그거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잘 못 마시고, 네. 예. 그 친구는 아직 뭐 싱글이어서 뭐 술을 좀 마시고 다니는 걸 알고 그래서 있는데, 소주 7병. 그 친구도 아마 요새는 뭐 그렇게 못 마실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 알겠습니다. 마십니다. 예, 그래요. 근데 언론계에서는 정상근 기자를 이기는 사람 없죠? 아직은 못 봤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사람 꽤 되는데 그런데 결국엔 정상근 기자에게 무릎을 꿇은 그런 언론인 누가 있습니까? 글쎄요. 몇 명이더라? 네. 그래도 이 사람 주량 상당한데? 조만간 아이스박스를 하나 끌고, 도장 깨기. 무섭습니다. 언론사를 또 무서워. 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할 생각입니다. 언론사를 다니면서 더 늙기 전에. 언론사를 다니면서 맞짱을 뜨시는 우리 네네. 정상근 선생. 예. 이완배 기자하고도 한번 하신 적 있었죠? 완배영. 예. 완배영. 네. 완배영 얼마나? 네. 우리 정무영은 괜히 따라오셔가지고. 이정무형은 한 2병 먹다 쓰러졌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저랑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딴 데를 보시더라고요. 눈도 못 아니, 맞추신다. 눈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요즘 시선이 내려가요. 요즘 젊은 기자들은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마셔요. 네. 그래서 현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상근 선수가 가볍게 그냥 가볍게 제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결국 이제 전설로 남을 겁니다. 우리 네. 정상근 기자님. 예. 예전에 그 황현희 씨랑 같이 방송을 하다가 네. 황현희 형님이랑 네. 이제 술을 같이 네. 이제 어어. 회식하면서 마시게 됐는데 네. 와 엄청 잘 마시는 거예요. 황현희 씨가. 네, 좀 너무 올라왔다, 음. 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황현희 씨가 계속 아무런 표정 없이 계속 계속 말씀도 또박또박 하시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네. 와, 이 형 진짜 세구나. 네. 하고 이제 헤어졌죠. 네. 각자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쿵! 그 다음에 이제 만났어요. 네. 만나가지고 방송을 하기 전에 네. 기자님 제가 그날 어떻게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좀비로 마셨구나. 좀비 아니 상태에서. 근데 너무 정신도 또렷또렷하시고 대화도 너무 잘 되고 그랬는데 예. 저도 정상근 기자랑 단둘이 마신 건 아니지만 정상근 기자가 포함된 술자리에서 후배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네.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오. 분명히 거기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대리를 네, 불렀어요. 네. 정상근 선수가. 네. 그래서 빠이빠이 했어. 네. 딱 탄 것까지 기억나요. 그 뒤로 기억이 없습니다. 보통 예. 술을 먹으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예.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예. 차를 잃어버렸습니다. 차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네. 차를 그 대리 운전하시는 분께서 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기억이 안 맨 나요. 마지막 지점을 제가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딱 거기다 세워놓고 가신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본능이 있어서 일단 거기다가 파킹을 하고 집에서 이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집 부근에다 세워놓고 그 상태로 계속 비상등은 켜져 있었고. 네. 근데 아무리 세도 기억이 안 나요. 주차장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몇 시간을 뒤져서 동네 파출소를 갔거든요. 네. 내가 어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데 차를 분실한 것 같다 얘기하니까 경찰이 날 보더니 기종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 위에 가면은 비상등 켜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예. 갔어. 예. 비상등 켜져 있더라고. 아이고. 차 키도 그대로 있고 그럼 누가 그냥 몰고 갔으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지. 이야. 그래도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꽂혀 있어도 이제 안 계속 보이고. 깜빡이 켜고 있더라고. 예. 근데 참 이게 회식 문화가 옛날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주 5일제하고 유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주 5일제가 아닌 주 6일제. 그 토요일쯤 되면은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뭐 1시, 2시 끝나면은 가서 이거 하면은
어차피 이제 다음날 일요일 하루만 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토요일 오후는 정말 뭐 이런 뭐 여의도나 이런 뭐 또 이런 강남 이런 데는 불야성이었다고 한마디로. 근데 요즘에 이제 금요일 밤이면은 이제 근무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차를 몰고 그냥 지방으로 나간단 말이죠. 가족들하고 뭐 친구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심은 금요일 저녁이면 텅텅 빕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또 회식 문화.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에 야, 우리 회식하자. 야, 그건 간큰 간부죠. 간큰 간부예요. 저는. 맞습니다. 예. 김용민 TV는 회식 안 하나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우리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사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람에 술을 안 먹습니다. 아니 네. 술 없이도 회식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술 없이도 회식은 할 수 있는 우린 거잖아요. 주님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회식하고 싶으신가 봐. 저는 회식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전 퇴근하고 팀끼리 뭐 이렇게 선배들 후배들 같이 먹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어. 지난주 금요일에 네. 다른 방송 한번 전체 회식을 한번 했거든요. 네. 네. 홍대에서. 네. 홍대가 장난 아니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또 장난 아니야. 아니죠. 아, 네. 무슨 의미에서 장난이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술을 엄청 먹고 아. 내가 모르는 뭐 신문화도 있고 신문화를 접하셨나 봅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테이블에 이렇게 맥주 먹다가 올라가셨어요, 테이블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테이블하고 뭔가 배틀을 해가지고 뭐 거기다 쏠 수 있고 어머. 아, 진짜? 그래서 젊게 노셨네요. 거기 아니 우리는 그런 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노땅들만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여론조사에 이 회식이 정말 내가 원하는 회식인지를 그 자리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한 저는 28%만 이 회식 좋다고 그 할 정도면 뭐 겁니다. 동력이 있죠. 예. 동력으로 충분하죠. 예. 10%가 나오지 않는 한 예. 동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광고 좀 가겠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은 여러분 퀵킷 불고기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간장돼지 불고기. 아이고, 세상에. 자 네. 요거 저 두 분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자 우리 저 아이고, 세상에. 김묘성 우리 장군님은 그 빨간 불고기 좋아하십니까? 아, 좋습니다. 예, 빨간 불고기 고르시죠. 예, 큰 걸로 하세요. 예,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그래요. 어우 자, 내 배고파. 아이고 여러분 정말 퀵킷 네. 어머, 이렇게 퀵킷 막 카메라가 들어오네요. 불고기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말 간편하고 제대로 된 돼지 불고기 퀵하게 이탈 수 있는 제품 맛은 기대 그 이상. 네, 퀵킷 돼지 한돈 간장 불고기 고추장 불고기입니다. 주변에 왜요? 침샘이 폭발해서. 아이고 이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퀵킷 돼지 한돈 간장 불고기 네. 또 고추장 불고기. 네, 요즘 이 돼지 불백 좋아가지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런 분들도 이제 뭐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넘버원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 자 기사식당 돼지 불백 맛집 찾아다니는 분들 그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돼지 불고기. 네, 100% 청정 제주 한돈을 국내산 배와 양파를 사용해서 네. 24시간 저온 숙성한 다음 그대로 냉동해서 보내드리는 네. 제품입니다. 잡내가 없어, 잡내가. 네. 해동해서 7분 정도만 중불이나 약간 센 불에서 프라이팬에 쫙 볶아주면은 약간 태운 듯 양념 잘 밴 고기 질감이 살아있는 양념 불고기가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퀵킷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퀵킷 제주 한돈 간장 불고기 또는 고추장 불고기 어느 것이든 한 팩 350g이고요. 7,950원입니다. 퀵킷 제주 한돈 간장 불고기에다가 고추장 불고기 각각 한 팩씩 그러니까 350g 곱하기 2개. 요거는 14,760원. 네. 그래요. 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뚜기 밥도 좀 빨리 저에게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광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밥 누구? 두 분. 네, 좋습니다. 네. 오뚜기가 그 광고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조만간 광고료를, 청구서를 신청도 안 했는데. 네, 신청도 안 했는데. 옛날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사이비 언론들이 그 광고 요청도 안 했는데, 광고 신청도 안 했는데, 광고를 내고,
그 광고비 청구서를 보내요. 사이비 언론사들이. 옥장판 같은 거네, 옥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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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옥장판이 네. 그거예요? 과거에 뭐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일단 아. 놓고 가는 거. 어떻게 이게 조금만 드실래요? 네, 아무래도. 이거 진짜 육즙이 요만큼만. 쫙 나오는데. 연남동에 음. 이 돼지불백 잘하는 기사식당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고 가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거의 맘먹습니다. 네. 아니 퀴퀴 사장님이 연남동 그 사장님 찾아가서 뺨을 때렸어요. 아니 진짜 우리가 더 맛있다고. 네. 아니, 진짜 이거는 이 돼지를 집단부터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부드러운 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근데 분명 씹는 맛도 있긴 있어요. 근데 씹는 순간 딱 연해지는 느낌. 글쎄요. 너무 부드러워요. 예. 육즙이 그냥 쫙 빨려드는 그 느낌. 네. 세상에나. 게다가 350g에 7,000원대 아닙니까? 엄청 싸네요. 이건 근데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야채가 없거든요. 그렇죠. 생 고기만. 고기만 있습니다. 순정. 고기만. 네, 350g 들어있으면 양이 많은 편입니다, 이거. 그렇지. 이런 거 저런 거 섞어가지고 야채 섞어가지고 무게 나게 하는 거 그런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야, 와, 밥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자, 자, 네. 아 카메라가 뒤로 갑니다. 감독님께서 뒷걸음질을 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올 수 있을까? 여기다 이제 좀 남은 국물이 있는데, 밥을 착착 비벼서 그렇죠. 먹으면은, 네. 라면 사리에 먹어도 맛있겠다. 응? 라면 사리요. 면사리. 네. 아 그러네. 그렇지. 네, 그렇죠. 고추는 고추장은 네, 면사리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장 물고기는 당면을 좀 넣어서. 그쵸, 그쵸. 먹으면 그렇지, 맛있어요. 그렇지. 맞네요. 요즘 상추가 좀 비싸서 그런데, 네. 상추 싸서 먹어도 맛있겠어요. 네. 맞아요. 아 이건 너무 올라가지고 진짜 음. 상추 깻잎 이런 게. 요즘에 텃밭에서 그냥 상추 맞아. 키워서 먹는 게 좋아요. 아, 진짜 맛있는 기사식당에 그 찾아가서 먹는 기분이잖아요. 와, 진짜 제주 한돈이에요, 제주 한돈. 예. 껍데기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요? 네. 비계가 맛있어야 진짜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렇죠. 비계가 핵심이지, 비계가. 비계가 쫀득거립니다. 네. 이게 안주의 여왕이야, 그지? 김기성 팀장님이. 우리 김장훈님은 주량이 세신가요? 아니요, 저 술 잘 못 마십니다. 소주 8병 어때요? 이게 들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네. 얘기만 들어도 속이 쓰려. 입이 찢어졌어요, 지금. 이거는 어떤 술하고 먹어야 맛있습니까? 이거 그냥 뭐 소주랑 먹어야. 소주. 네. 소맥. 그렇다. 소맥. 근데 술은 잘 못 마시는데 회식은 좋아하시는군요. 네. 분위기 약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걸 맛있는 거를 좀 먹게 되잖아요. 회식 때는 아무래도. 네. 안주빨? 안주빨. 네. 회식 좋아하는 분도 있구나. 회식을 싫어들 해가지고 생각도 좀 못했지. 좋아하는 편. 우리 저 김용미 TV는 어쩌다 한번 회식을 하는데 할 텐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뷔페로 가야지, 뷔페로. 그렇지. 고기 뷔페. 그럼 고기 뷔페로. 고기 뷔페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까르네 스테이션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어 내가. 너무 맛있어서. 왜 문 닫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아유 정말 잘 먹었습니다. 예. 고기 뷔페가 문 닫은 이유는 당연하지. 형 때문 아닙니까?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저 예전에 우리 아버지 교회에 그 우리 두 후배가 또 있어요. 두 후배도 좀 이러신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든 클럽 이름이 폭식 클럽이라고. 일단 그 뷔페를 원정하는 거, 원정 뷔페. 네, 그래서
5접시 이하면은 부패 원정대. 강퇴. 예. 5접시 이하. 5접시라도 그냥 뭐 이렇게 떨렁 몇 개 안 돼. 안 되죠. 가득 채워야 돼. 접시 밑바닥이 안 보이게. 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네. 네. 그 저기 무슨 저기 뭘 드릴까? 휴지가 좀. 휴지. 아이고 휴지 말씀하셨어야지. 감사합니다. 휴지. 휴지가 어딨나? 주인장 같으시네요라고 했는데 휴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구나. 휴지. 아, 이거 휴지 아니면 주실 겁니다, 휴지. 예. 네.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많네. 예. 아니, 다 줘, 다 줘. 뭘, 그거, 이제. 와, 예, 휴지. 예, 휴지 한 장. 예. 네, 감사합니다. 융숭한 대접이군요. 역시. 자, 음료수 드릴까? 음료수? 네. 오늘도 따뜻한가요? 따뜻합니다. 온수예요, 온수. 예. 자, 정말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퀵킷 제주안돈 2종 불고기. 2종은 이제 하나는 간장, 고추장, 네. 또 다른 하나는 고추장. 고추장. 네. 네, 정말 최고의 불고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돼지 불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잊지 마시고 반드시 김용민닷컴에서 퀵킷 제주안돈 2종 불고기 세트 꼭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광고 들어온 거예요. 요것도 광고 잘해야 돼. 네. 한 잔 마시고. 불안하네요. 탄산음료. 산양산삼 순백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야생 7년근 산양산삼 100% 원액을 그대로 담은 산양산삼 순백. 산양산삼 순백 20ml 30병 한 박스에는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이 담겨 있습니다. 한 병당 한 뿌리가 들어있는 셈인데요. 네. 자, 매일 아침 산양산삼 한 뿌리를 드시는 것과 같은 7년근 산양산삼 100% 원액이 되겠습니다. 자, 산양산삼 순백은 지리산 1000m 고지에서 농약 비료 없이 비바람과 이슬 맞으면서 자란 산양산삼만을 사용합니다. 산양산삼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운 삼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동물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우면 자연산삼. 근데 자연이 키우는 건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씨를 뿌리면 이거는 산양산삼. 큰 차이 없어요. 예. 산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이 뿌린 겁니다. 예, 사람이 뿌린 거. 씨를 뿌리는 주체만 다를 뿐 자라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저희가 돈을 많이 벌면은 짐승이 뿌리면 그 자연산삼, 사람이 뿌리면 산양산삼 아니겠습니까? 짐승남이 이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양산삼을 짐승남이. 짐승남 누가 있습니까? 저 섭외하겠습니다. 김용민이요. 짐승남 네. 접니까? 예. 뭐 짐승이라고 다. 그 얘기를 짐승이 다 근육질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밤에 아내한테서만 들었는데 네. 이런 얘기를 또 낮에 듣는군요. 얼마나 사람 무시 못하면. 형수님이 짐승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또한 그 인삼과 달리 그 산양산삼은 사포닌 함량이 압도적입니다. 농약 한 방울 비교 한 톨 없이 자연산삼처럼 깊은 산 속에서 토양의 기운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리산 고지에서 자란 산양산삼은 그 색과 향이 더욱 강해서 예로부터 10만이들이 찾는 최고의 산양산삼입니다. 와, 10만이가 모처럼 거론됐습니다. 네. 10만이. 옛날에 그 검색 사이트 10만이 기억하십니까? 네. 알죠. 라이코스도 있었고 네. 뭐가 또 있었지? 야후. 야후. 네. 야후도 야후. 있었고. 그래요. 자, 하여튼 10만이들이 찾는 최고의 산양산삼. 김용민닷컴에서 원래 한 박스에 38만 원인데 요즘 1+1. 두 박스에 38만 원에 팔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병에 12,000원 꼴인데 요게 이제 6,000원이 된 거죠. 예. 6,000원에 지리산 청정 고지대에서 자란 야생 산양산삼의 기운을 흡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다 추가 선물 하나 더, 산양산삼 순백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산양산삼 침향환을 사은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전통 침향환을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7년근 산양산삼 20%를 함유한 귀한 선물입니다. 딱 5환만 5개 환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귀한 분들께만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영민닷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좋네요. 네, 요즘 먹은 거 치워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잘 잘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어이구 그냥 뭐 밑바닥까지 깨끗하죠. 예, 그래 오뚜기밥 바닥까지 다 긁어 먹었네요. 예,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예.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저는 KBS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오세훈 시장하고 이 서울시의회 이제 국민의힘 일파가 지금 TBS를 돈을 고리로 좀 내부 갈라치기를 시작을 했죠. 네. 지금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지, KBS에서도 이제 같은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 국민의힘에서 이 수신료 문제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요. 과방위 간사죠. 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총대를 맨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언론인 출신은 아니고 이제 행정가 출신인데 서초구청장. 네, 서초구청장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총대를 메고 지금 난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며칠 전이죠. 이 며칠 전에는 이제 KBS를 이제 민주노총이 장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KBS가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때문에 이제 KBS가 이 공영방송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또 국민 수신료를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좀 분위기를 띄웠어요. 근데 사족을 잠깐 달면 이 박성중 의원이 지금 이제 언론의 편파를 입에 담을 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데 좀 의구심이 있는데. 그 2018년이었는데요. 그 KBS 일요 토론에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최민희 의원이 이제 드루킹 얘기를 하면서 이 드루킹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언론이 흘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박성중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무슨 소리냐. 이 TV조선은 우리랑 같이 하고 있는 우리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박성중 의원이 계속 KBS가 편파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정작 뭐가 편파인지 또 뭐가 또 불공정한지 그 근거는 뭐 이렇다게 말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이제 같이 했다라고 얘기한 이제 TV조선이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편파적인 거고 또 KBS가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집단이면 TV조선은 아예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집단이 되어버린 그런 셈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박성중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수신료를 아예 없앤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KBS 수신료를 이제 전기세에 같이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통합징수. 만약 따로 이렇게 수신료 내라고 하면은 아마 안 낼 거예요. 네, 아마 안 낼 우리 사람도 집에 있을 텐데. TV 없어요? 이러면은 그만이거든. 네. 그렇죠? 뭐 실사로 오긴 합니다만, 근데 뭐 실제로 TV 없는 집도 요즘 많고요. TV 예. 없는데 내고 있는 집도 많고. TV 있습니까, 김효성 팀장님?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잘 보진 않아요. 거의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걸 좀 분리해서 징수를 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난달 24일이죠. 이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에서 수신료 자율 납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성명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사례를 몇 가지 듣기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랑스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하원이 얼마 전에 이제 그 공영방송의 수신료 폐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이렇게 가지 않냐.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신료가 뭐 폐지되는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다만 이제 그 연합뉴스처럼 그 공적 지원을 한 번에 해준다는 얘기지 그게 아예 지원을 끊는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기 이제 때문에. 국민들에게서 걷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가 공적 지원을 해준다. 네네. 그래서 좀 그 얘기랑 좀 그 얘기는 다른 그러니까 것 아예 같고. 재원을 그 수신료를 마치 없애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재원을 완전 손 떼겠다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또 정부 차원에서 프랑스의 공영방송에 지원하는 재원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그 수구 자본가들은 정말 너무 이 해외 사례를 멋대로 선택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 해고가 쉬운 선진국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해고가 쉬워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해고되더라도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전망이 단단하니까요. 그렇죠. 뭐 사회 안전망이 네. 탄탄한데 우리는 해고되면은 바로 내일 굶을 걱정을 해야 돼요. 네. 이게 같냐 이거예요. 여기 저 KBS 수신료
없애는 거. 프랑스가 없앤다고 여기도 없애봐. 그럼 KBS 어떻게 하라고? 응? 그렇죠. 근데 내가 왜 KBS를 걱정하죠? 예. 저 걸려들었어. 성공했어. 네.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한동안 이제 KBS 압박의 주요 전선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보면 저는 이거 100% 페이크라고 봅니다. 네. 페이크죠. 이 얘기는 이른바 이제 KBS 사장이 교체되는 순간 다시는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을 얘기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TBS에 대해서도 야 이강택 물러나고 김어준 잘라. 지금 그 압박이거든. 이강택 없어지고 김어준 없어져봐. 그러면 TBS 다시 지원합니다. 다시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 TBS의 노조와 또 저 언론 노조 여기가 지금 이강택 물러나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벨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게 참 미묘한 게 내년 7월까지 1년 기간 유예 기간을 두는 거 아닙니까? 네. 조례를 폐지하는 그 조례안이 뭐 이런 조례안이 다 있어. 그러니까요.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 1호. 1호. 그 1년 유예 기간을 두는 거 아니에요? 네. 묘하게도 이강택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하고 맞물려요. 2월인가 3월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로 하고 유예 기간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없앨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앨 생각이 네. 없는 거죠. 압박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좀 페이크라고 보는데, 근데 다만 좀 뭐랄까 그 뻔하니 뻔한 속셈이 이제 통할 것이냐, 근데 국민들한테 여론이 맥힐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먹힐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돈을 뭐 네. 안 내도 되신다 이러면야 좋아하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분이 뭐 실제로 뭐 TBS처럼 이제 일어날지 좀 KBS랑 TBS는 약간 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런 주장이 의외로 이제 국민들에게는 먹혀 들어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아 참. 그러니까 솔직히 수신료 부담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전략은 국민의힘이 약간 전략상 미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좋아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 수신료를 만약에 뭐 분리징수한다 그러면은. 근데 KBS 내부에 구노조와 1노조와 2노조가 있고 공영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조가 수신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또 공동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KBS를 갈라치는 전략을 구사를 하려고 했으면은 이거는 맨 나중에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들고 나오니까 지금 또 이상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아마 유사일에 이런 아이디어는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KBS가 채널이 많습니다. 엄청 많죠. 뭐 TV만 해도 2개, 뭐 케이블 반개 채널까지 하면은 뭐 10개 가까이 될 겁니다. 라디오도 많아요. 뭐 1라디오, 2라디오, 심지어 3라디오. 3라디오는 이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이긴 하지만은 한민족 방송도 있습니다. 그렇죠. 채널별로 색채를 달리하는 거야. 하나는 좀 좌쪽, 좀 우쪽 이런 식으로 중도. 해가지고. 그 중도는 대한민국에 중도는 없습니다. 네. 좀 아니면 완전히 극좌 극우는 할 수 없지만은 좀 좌쪽 우쪽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적 균형 방송. 이 기계적 균형 방송이 지금 뭐 의미도 없고 존재의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KBS가 모두를 반영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들은 이미 KBS가 아무리 중도를 가더라도 중도로 오지 않습니다. 이미 갈려져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의 어떤 정치 지향이 맞는 사람들에게 수신료의 가치를 보여주라 이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저는 이건 뭐 KBS와 관련해서 불만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TV조선이 좋다는 거 아니야, 박성중 얘기는. 그러니까 KBS 채널 중에 하나를 박성중이가 좋아할 채널로 만들어주고 또 다른 한 채널은 민주당이 좋아할 만한 채널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아마 뒷말은 나올 겁니다. 뒷말은 나오겠는데 네. 성향을 그렇게 가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은 TBS에서 김어준 날린다? 그러면 KBS에서 조금 좀 좌성향의 방송 채널에다 김어준을 꽂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뒤이어서 또 김용민이 또 꽂아주면은 역시 어떨까? 로직은 분명했어요. 좋아, 자연스러웠어. 이게 뭐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전략을 가지고 하는 뭐 나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TV조선에 그 방 형님 있지 않습니까? 방. 네. 방 형님이 TV조선의 전략을
그렇게 가져가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 이를테면 영국의 그 보수당이 BBC를 공영방송의 어떤 컨셉이라기보다는 약간 리버럴 방송, 그러니까 약간 리버럴하면서 좌쪽에 기울어진 방송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당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굉장히 BBC랑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영국 사람들이 BBC를 교영방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수하고 불편한 채널. 네. BBC네. 보수랑 불편한 채널 BBC 이렇게 된 거야. 네. 저 알아들었습니다. 이 인간들은 불필요한 인간들입니다. 예. 나만 무슨 말 모른 척해? 보수와 불편한 채널 BBC. 네네. 이게 설명을 알아도. 나 못 알아들었어. 말씀하시고 눈이 계속 알아들지 정말 않아요. 다행입니다. 눈빛이 너무 흔들리셔가지고. 우리 김 장군은 너무 착합니다. 네. 일일이 반응을 해주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근데 음. TV조선이 우리 망 형님께서 어.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KBS를 흔히 말하는 일부 좌파와 일부 리버럴이 장악한 방송, 그래서 방송 콘텐츠도 그렇게 내보내고 있는 방송. 자, 그러면 굳이 KBS를 장악할 필요 없이 자, KBS는 그런 방송으로 치부하고 그 KBS의 상당 부분 보수적인 채널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TV조선으로 확 땡겨오는 전략. 그래서 TV조선이 지금 그거 가져왔잖아. 어떤 거요? 축구 채널. 축구 중계료. 중계. 그거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중계권도 이렇게 가져오고 아예 KBS는 좌파 리버럴. 자, 그러면 보수 TV조선으로 와라. 우리가 파이를 키우겠다. 이 전략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먹고 살 생각밖에 없구만. 그렇죠. 열심히들 사네요. 아니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좀 약간 도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론들이 중도로 가야 한다. 중도가 정답이다. 이런 사고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지금 뭐 방송이 언론이 얘기한다는 이른바 그 공정한 객관적인 그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보면 기회주의적이고 뭐 다 보면은 그냥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어디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드러내놓고 편파는 아니더라도 경향성을 띠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팩트만 제대로 전달하면은 뭐 팩트 해석은 뭐 각자의 생각에 따라. 그러니까 그 해석의 영역도 좀 불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불편하니까 뭐 TBS 김어준이 뭐 날조된 사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도 나름대로 다 사실을 기반으로 얘기하지만 그 해석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천하의 극좌 방송으로 낙인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TBS가? 김어준이. 김어준이? 예. 진짜 유럽의 좌파들이 보면은 되게 비웃겠다. 그렇지. 이거 중도 우파야. 그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러지 말고 여러 채널이 있으면 그 채널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또 누가 주파수 맞춰가지고 듣습니까? 다 그냥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그 인프라 갖고 그런 방송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말 참 내가 어떻게든 방송에 다시 나가려고 별의별 주장을 다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내가 그렇지 않아도 방송 잘 나갈 때도 우리 이제 SBS 라디오 PD 중에 한 분이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 방송 안에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을 갖다 심어가지고 하나만한 평론을 하느니 예컨대 오전은 그 완전히 이쪽 좌파 쪽, 저녁은 우파 쪽, 좌파 쪽. 아침에 나눠서. 좌라고 했습니까? 네. 예. 네. 저녁에는 우파 쪽 해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인 공정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프로 안에 이거저거 다 쑤셔 넣으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 공정을 한번 전체 그 파이에서 공정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3분의 1은 딸기 맛, 3분의 1은 뭐 민트 맛 이렇게 가자는 거지. 민트하고 체리 맛 이런 거 다 섞어봐요. 그럼 맛이 납니까 그게?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아니, 나는 아침 저녁이라기보다는
KBS는 채널 많잖아요. 그러니까 KBS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채널 그냥 하나는 리버럴 네. 이렇게 약간 왼쪽 포함해서 이쪽 그냥 그걸로 가고 또 채널 하나 줘가지고 그거는 오른쪽 해가지고 채널 경쟁을 붙여버리는 거지. 아니 그게 나는 우리 지상파들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만 한 평론 보니까 우리 낮 12시에 최영일 형, 예. 오창석이가 또 매일 게스트로 나가더라만. 예. 최영일 진행의 게스트 오창석. 야 이거 말도 안 가. 가만히 있는 영일이 형이 아니 최영일 형님은 괜찮아. 왜 오창석을 가만히 있는? 아니 우리 최영일 형은 우리 오전에 지금은 족바가 시대에서 네. 그 형님은 거의 달인이다. 어떤 그렇죠. 어떤 주제를 던져도 어떤 주제를 던져도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맞아요. 번째로 출연료 더 주면 여섯 번째까지 네, 그런 분이다. 네. 그런 얘기를 우리 최욱 씨하고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이제 난해한 주제들 있잖아. 다 합니다. 한 번도 그 전문가를 찾기도 힘든 네. 그 영역에서의 사태들. 맞아요. 최영일한테 연락하면 최영일은 다 얘기해. 그렇습니다. 다 보면 30분이고 나옵니다. 40분이고 50분이고 최영일은 다 얘기한다는 거야. 갑자기 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한 10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그렇지. 있을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어디서 자막 한 줄로 뉴스가 들어왔어. 바로 그거 이야기하죠. 갖고도 한 20분 동안 혼자 떠들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분이 네. 우리 최영일 달인이에요, 형님이야. 달인. 예. 그래서 대한뉴스 PD가 예. 최영일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식으로 방송하면 안 되지. 유튜브에서는 지상파엔 최적화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대신 들어왔어요. 네. 그런 게스트 분이시죠. 그 형이 대한뉴스 시작했을 때 안대 뉴스가 된 거예요. 안대 뉴스로. 그 형이 됐다가는. 왜냐하면 뭔가 주제를 하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제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막 세가 한 30분 하는 거야. 그래서 PD가 보다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그 형 얘기 다 들으면 한 40분 들으면 맞습니다. 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뭔 얘기를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매체에서 생활할 때도 네. 이제 멘트 하나를 받고 싶어서 최영일 평론가한테 전화하면 전화 안 끊죠. 인터뷰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계에 범언론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전화를 받는 쪽에서 전화를 안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최영일 형이고 전화를 하는 취재 기자 입장에서 전화를 안 끊는 기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미디어오늘의 종우 기자라고 그래요. 저랑 입사 동기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또 지상파의 미래까지도 이렇게 다 짚어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너무 고마운 방송.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유익한 방송. 공부를 유익하죠. 예. 우리 또 하실 얘기 더 있나? 네. 이거 간단한 얘기인데 네. 좀 재밌는 일이 있어서 하나 짧게 예, 하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예. 한 언론사가 이 창간기념일을 앞두고 기자들한테 가서 우리 창간기념일이니까 난을 좀 받아와라 이렇게. 난을? 네. 아니, 난. 난해한 사람들이 난감하죠. 보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 마음이지. 그걸 뭐 굳이 그렇게 어디서 받아오라고? 구걸하듯이.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받아오려고 했냐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창간기념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난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찾아서. 그 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기자들한테 쫙 뿌린 거죠. 난 장사라고 그러나? 우와, 난장판이 그러게요. 진짜. 요즘 난 비싸거든. 난을 받아서 뭐 하게? 축하. 우리 이게 쓰고 난 다음에. 을 누리려고. 쓰고 난 다음에. 수고는 뭐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죠. 오. 네, 아니면 뭐 회장님이 난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사진 한 장을 남기려고. 내가 어디 하도 그 장례식장에 국화꽃들이 만발해가지고 네. 야 이거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계속 리사이클 된다고 하더만. 예. 맞아요. 쓰는 다 거죠. 가져가시잖아요, 네. 다시. 네. 난 그거 몰랐어요. 아니에요. 다 쓰고 버리는 줄 알았어. 아니, 맞습니다. 나는 의외로 비싼 것도 되게 비싸기 때문에 나는 엄청 비싸고. 네. 그럼 나는 지가 가지려고 그런 건 아닌가? 그거 모르죠, 뭐. 어떤 용도로 난을. 아니 왜 굳이 난이야? 팔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네.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네. 아니 어디 팔려고 그러나? 아니, 왜 글쎄. 그 안에 집착을 해? 굳이 난일 이유가 있나? 네. 그래서 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뭐 지방의회 의원들, 뭐 국회의원, 뭐 기업 임원, 뭐 경찰 관계자, 뭐 공공기관 임원, 뭐 타 언론사 대표, 뭐 언론계 관계자 네. 이렇게 100여 개의 이 난을 과거에 받았던 명단들을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한테 가서 올해도 우리가 창간기념일이니까 야. 올해도 날 하나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때 난 보내주셨죠? 올해도 하나 잘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와서 그러면은 또 고민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익명 경기일보인데 이 언론사가 네, 경기일보인데 이 경기일보가 그래도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빅3 아닌가요? 뭐 이렇게 적지 않은 규모죠.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경인일보 그리고 그 경기일보 네. 그리고 인천일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 경기도를 잘 몰라서. 네. 어쨌든 뭐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경기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편집국이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된다라고 꽤 하니까 많네요. 적진 않은 수죠. 굉장히 적지 않은 많은 수가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그 경기일보 이제 익명의 이제 블라인드에 새로 글이 올라와서 그 글 제목이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네. 그래서 창간이랍시고 기관마다 가서 난을 구걸해오라니 이렇게 이제 불만을 기자들이 아이디어에서 터뜨린 거죠. 그렇군요. 네.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기일보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편집국 규모가 한 100명 정도인데 한 최근에 10명이 한꺼번에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사퇴했다고? 네, 뭐 사표를 내고 나갔다라는 건데 그만큼 이제 이 회사의 기업 겁나게 문화가 짜증났나 보다. 네, 그럴 것 같네요. 기업 문화가 지금 보통이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엿 같으면은 바로 그만둬요. 요즘에 그렇죠. MZ 세대는 엿 같으면 바로 그만둬. 그 붙잡는 것도 이제 일입니다. 지들이 나가면 뭐 어디 갈 건데 이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 그럼 그거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경기일보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부서장들이나 데스크가 지시를 했을진 모르겠는데 네. 회사 차원에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네, 이렇게 꼬리를 잘랐다라는 짧은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그래요. 아니 몇 명한테 그러면 그 난을 구해오라고 했는지는 뭐 몇 명한테 보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취재 기자들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 보내지 아니 않았을까라는. 부서장, 그러니까 회사 차원이 아니라 부서장이나 뭐 이렇게 간부들한테 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다 편집국 다 보낼 거지. 편집국장이 시켰나 그럼? 편집국장이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아유 정말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뭐 그 난 받아서 뭐하게 팔려고 그랬다면은 조금 아주 신박한 그 언론사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다. 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지 그 회사의 어떤 위세 이런 정말 걸 드러낼 목적이었다. 그렇게 해서는 정말로 난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국장이 난을 사랑하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지역 언론인데 근데 지역 언론인데 100명이나 직원이 있어요. 엄청 꽤 큰 규모죠. 야, 규모예요. 오늘 월급을 얼마나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네. 인건비만 해도 그러게요. 상당할 텐데. 근데 이제 그 지역 그 일간지의 음. 그 규모는 큰데 월급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따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뭐 경기일보 정도면 굉장히 큰 신문이니까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옛날에 경기도의 어떤 신문 같은 경우에는 월급 대신에 신문을 줬어요. 신문. 네가 그냥 그 구독 신청 받아가지고 네 월급 만들어서 와, 좀 대신 사기 기자로 활동해라 뭐 이런 거죠. 그것도 좀 적지 않은 규모의 신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래요? 어디였더라? 네. 경기도에 있었던 신문이었어요. 정말 판매지국에도 하지 않는 짓을. 네. 야, 내가 그 신문지를 줄 테니까 신문지 갖고 네가 구독료 받아가지고 네 월급 해라. 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더 옛날에는 그 80년대 말 90년대 말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공장에서 연기가 나면 가가지고 나 환경 어느 신문인데 네. 이거 촬영했으니까 그렇죠. 뭐 돈 달라, 많이 돈 달라 광고해달라. 이런 식으로 아주 네. 그냥 사이비 기자들이 판을 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음. 언론기본법이 이제 그렇죠. 폐지되고 88년에 예. 요즘에는 뭐 그런 언론은 없겠지만 그 1차원적인 언론은 없겠지만은 그런 비슷한 그런 인간들은 발상이 비슷한 인간들은 많습니다. 예. 자, 우리 동기 형.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안인데 보도하는 곳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감사원이 지금 방통위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권익위 감사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방통위 감사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기 감사를 할 때는 감사원 한 너댓 명 투입을 해요. 부처마다 너댓 명 정도를 투입을 하는데, 그리고 일단 예비 감사하고 본 감사 이렇게 진행을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감사는 예비 감사 생략, 음. 바로 14명 감사원 관계자를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 상설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를 하는데, 지금 상설 감사장은 아예 진을 치고 있다는 뭐 얘기죠. 회의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너댓 명이 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가 수시로 부르면 가야 돼요. 그렇지. 예.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상한 대목이 일단 있어요. 첫 번째,
그 종편이라든가 방송사 재승인 담당했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불려가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서 옛날에 TV조선을 살떨리게 만들었냐 뭐 이런 거겠지. 근데 그런 정도면은 뭐 이렇게 업무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담당했던 방통위 직원들의 핸드폰, 컴퓨터 포렌식을 하고 있답니다. 그 핸드폰은 뭐 그 컴퓨터는 뭐 당연히 이제 지급된 거겠죠. 그렇죠. 예. 네. 개인 포렌식을 거를 하려면은 그거는 이제 저기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영장이 예. 나와야 될 테고. 예. 근데 사실상에 좀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이렇게까지 감사를 진행한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모셔라 이런 얘기야. TV조선 채널 A 이런데 잘 모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놈들 진짜. 네. 아이고. 근데 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전해 들은 얘기는 매우 지금 굴욕적이고 굴욕적이지. 정말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도 어디 하소연할 데는 없고 하지만 이걸 제대로 주목해서 언론 보도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받는다라고 하고 제가 좀 주목을 하는 거는 이 감사원장이거든요. 최재해 감사원장이에요. 네. 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이름이 재해. 재해야. 네. 이름이 재해. 최재 형이 아니라 최재해 감사원장인데 재해. 최재형 다음에 최재해. 최재해. 뭐 둘이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응. 감사원에만 감사원 출신입니다. 네. 내부 승진 케이스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선 6개월 전에. 아 그래요? 최재형 그만두면서 지난해 11월에 뭐 이따위 인간을 갖다 쓰느냐라는 말을 했다가 제가 바로 이제 삼켰습니다. 아니 감사원 내부 이게 한 거야 안 출신을 한 거야? 내부 출신을 승진시킨 이유는 중립 지키라고 네. 그런 차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내부 승진을 시켰을 때 감사원장으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선을 6개월 정도밖에 안 놔두고 왜 인사를 하냐 해서 문제제기까지 나왔었던 그래요. 자, 근데 이런 감사원장이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장 이거 다들 기억하시죠? 최근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을 받았는데 네.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김도욱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도욱, 네. 김도욱, 국민의힘 그 김도욱 위원장이 CT 키미. 시티 김. 듣고 있다가 캐피탈 캐피탈 키미입니다. 그러네요. 저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맞아요. 발언. 예. 놀래가지고 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니 본인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감사원장이 임기가 4년이에요. 아,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알겠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본인이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본인이 최재형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듯이 예. 그 정부에 대해서 이 감시 감독을 하는 공적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 국가의 그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걸 살피는 데가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독립이 돼야 하고 대통령과는 뭐 불가근 불가원이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지원해준다. 야, 디즈에스터 그러면 안 됩니다. 뭐요? 조금 전에 왜 핸드폰 보시나 했어요. 디즈에스터. 혹시 핸드폰 그거 검색한 겁니까? 아닙니다. 포렌식 한번 해보시죠. 자, 포렌식. 딱 나왔네, 딱 나왔어. 딱 나왔어. 예, 재해란 말은 평소에 안 쓰지 않습니까? 네, 잠시 재해를 안 검색해봤습니다. 쓰죠. 예. 잘 나왔네요. 애시던트 최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 애시던트로도 나왔어요. 네. 재해가. 예. 그래요. 아주. 근데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네. 이런 게 공무원들이에요. 지금 경찰들이 집단 반발하는 거는 이거 진짜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렇죠. 28%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이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감사원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야,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또 들은 얘기가, 그러니까 감사원 직원들도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는 속내를 털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사원으로부터 누군가 들은 속내를 전해 들은 지난주에 네. 들은 얘기인데 미치겠다는 거야. 미치겠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은 드디어 이제 정중동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네. 근데 드디어 자기애들 짱이 저러고 있잖아요.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 나중에 자기가 혹시 이런 사건에 휘말려서 그쵸. 나중에 자기한테 혹시 무슨 책임지는 일이 그치. 돌아올까 봐. 예. 이거를 지금 걱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20%가 넘어지면은 20%가 무너지면은 그때 공무원들이 안 움직입니다. 특히 정권이 뭐 무리수를 써서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 절대 할 수가 없고요. 이미 그 단계는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도 야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17% 지지율 나왔을 때 2007년 초에 안 움직였죠. 4년 중임제 개헌하자 했거든. 네. 그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 여론은 압도적으로 그래 좋은 제안이야. 근데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하지 말고 다음 대통령 때 그렇게 나왔고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전용기가 너무 오래되고 네. 못 써서 연한이 다 돼서 이제 발주를 하는 거야. 발주를 하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걸려요. 그렇죠. 몇 년 걸리죠. 네. 그 본인은 탈 수 없는 비행기인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했더니 그것도 반대했어. 일단 다 아니 반대. 노무현이 탈 것도 아닌데 그리고 MB 때 바꾸지 않았나요? 결국? 바꿨지.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는 거야. 야,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탁치고 가만히 있어. 근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휴가 갔구나. 그거보다는 이제 뭐 자꾸 이게 TV에 나오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지지율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야 윤석열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성렬이가 좋아합니다. 이것만 꺾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뭘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타도가 답입니다. 네. 예. 오늘도 멀리 나가네요. 네. 네. 예, 그래요. 너무 잘 그렸죠. 우리 저 정인영 실장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네. 그리신 겁니까? 네, 그렇죠. 지난번에 그분 우리 저널리즘 네. 편집해 주시는 네. 분이에요. 네. 만화도 아주 잘 그려. 사진도 잘 찍으시고 뭐 편집도 최고고 대한민국 최고인 것 같아. 너무 잘 그리셨네요. 진짜. 예, 똑같죠. 예, 우리 이거 사실 저 빨간색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예, 저기 빨간색이 원래 빨간색이 없었어요. 흰 넥타이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상한 그림이 돼가지고 예.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빨간색을 칠했어요. 예. 엉뚱한 오해를 우리가 지금 웃어야지 저것 때문에 잡혀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안 잡혀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넥타이 아닙니까? 넥타이 저기 단계 연상이 안 되는 넥타이 아니겠습니까? 넥타이가 예. 문제였나요? 넥타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물 없는 기자회 이렇게 또 이제 1시간 반을 거쳐서 또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참, 언론인들이 좀 각성을 하고, 이런 시대에는 뭐 저항은 못 하더라도, 정말 이 정권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최소한 내가 이 시대에 그래도, 뭔가 좀 할 말은 했다라는 기록은 남기라고. 그런 알리바이는 남겨야 다음에 내가 과거에 그 시대에 기자를 냈다. 그랬을 때 면이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썼던 기사 보니까 한동훈이 얼굴 깡패니 이딴 식의 기사를 쓴 기자들은 나중에 후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어디 부끄러워가지고 거기도 못 든다고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윤석열에 대해서 당신들이 보고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정직하게 좀 갖다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 시키나요? 그 데스크들이, 야, 한번 빨아줘야지. 우리 성렬이 형 한번 빨아줘야지. 그럽니까?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그게 이제 포털에 주로 이제 많이 전송이 되는 기사잖아요. 근데 온라인 쪽 담당하는 기자들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딱히 취재 기자가 쓰지는 않을 겁니다. 온라인에 온라인 전송하기 기자들의 위한. 그 정치적 성향이 이렇게 윤석열 빨아주고, 김건희 띄워주고, 한동훈 밀어주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읽힐 것 같은 거를 쓰는 거죠. 담당하는 기자들이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받는 기준은 클릭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야, 내가 알려줄게.
윤석열을 씹으라니까, 김건희를 씹으라니까, 한동훈을 씹으라니까, 그럼 조회수 폭발합니다. 그거 왜 몰라?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위선에서 커터를 시키겠지. 야, 자기 목도 커트되고. 자, 참 그래서 이럴 때 참 우리 이 민주 진영의 이런 매체들이 많이 포털에 나갔어야 했는데 없어. 포털에 있는데 뉴스타파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예, 자 어떻게든 한번 해봅시다. 주어진 여건이 이러한데 뭐 과거를 탓해서 뭐하고 또 뭐 하겠습니까? 아유, 이 시대 자체가 디스에스터입니다. 디스에스터. 네. 네. 그렇게 있는 거 맞나? 디즈에스터. 네, 그래요. 또 며칠 좀 써먹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디즈에스터. 최재희 감사원장이래요. 디스에스터 최. 네, 그래요. 예.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검찰 소환 이후에 디제스터. 네, 디스에스터가 아닙니다. 디제스터. 네. 디제스터 최. 예, 감사원의 맹성을 바라면서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